안녕하세요. 크립토마토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표를 확인을 하면은 비트코인 6,264불, 이더리움 199불, 리플 XRP 41센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많은 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와 소식들을 약간 전해드리고 곧 개장하게 될 그런 거래소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좀 큰 뉴스인데, 어제 트론에서 저스틴 선이 굉장히 큰 파트너십에 대해 예고를 했었고, 오늘 그것에 대한 찌라시성인지 정식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 정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왜 찌라시인지 정식인지 모르겠다고 한 이유는 이 코인네스에 트론 팀원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또 트론 팀이 연락을 해서 파트너십은 바이두다. 바이두는 중국의 구글이라 불리는 거대 IT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두가 트론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흘렸다고 해요. 그래서 코인네스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면은 다음 주에 바이두에서 이제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고, 만약에 뻥이면 그냥 또 묻혀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기사가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트론이 바이두와 정식으로 파트너 계약을 맺고 더 많이 성장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암호화폐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핵 물리학자가 암호화폐 시장 성숙도가 높아지고 긍정적 미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여타 금융시장과 같은 성숙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투기적인 투자라는 인식이 강하지만은 애널리스트와 대중들에 의해 더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외환 시장과도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사실 핵 물리학자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서클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서클은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여기서 하는 말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베어마켓을 나타내고 있지만, 곰시장이죠. 하락장 나타내고 있지만은 서클 장외 거래 시장은 여전히 활발하다. 매달 20억 달러 상당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전통 금융기관 또한 시장 진입에 박차를 가는 중이다.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뉴스들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가격은 점점 횡보를 하거나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인도 총리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인도 총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농민, 감독기관, 관련 기업 등 구성원들은 스마트 컨트랙트 및 컨센서스 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가능하며 부정부패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농업 환경에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한국에서 장려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인도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수 있으리라고 희망을 해봅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시큐리티 토큰이 미래 블록체인 스타트업 엔체인의 수석 연구원 크레이크 라이트는 현지 13일 시간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토큰화된 주식은 효율적이고 우리의 미래다. 하지만 유틸리티 토큰이 법 체계를 우회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다음은 사이퍼 트레이스 거래소 해킹 피해 지난해 대비 3.5배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킹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뿐만 아니라 개개인 해킹 소식도 제가 종종 듣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 대해서 잘 유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이낸스를 쓰고 있는데, 바이낸스가 예를 들어 지금 안전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털리잖아요. 혹시라도 그러면 법적으로 거래소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는 이렇게 책임을 져줄 그런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도의적으로 이제 책임을 져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바이낸스 같은 것이 큰 곳이 털리면은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 선에서부터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극단적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단계에 사야 되는 게 맞는 정설이죠.
이렇게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런 공포시장 때 사는 것이 진정한 고수 투자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HTC 오늘 22일 블록체인 폰 공개, 펀디X에 이어서 HTC도 22일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폰 엑소더스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펀디X의 라이벌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은 좀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제가 어제 그 교수 루비니 교수랑 우리들의 프로토스 비탈릭이 이제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 트위터를 통해서 말싸움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비트맥스 CEO가 중간에서 싸움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속된 말로 이야기하자면 아가리 UFC 경기가 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비트맥스 CEO가 자기들이 이 둘이 논쟁을 하게 된다면 호스팅을 해주고 그 반하는 비용을 모두 대줄 테니까 둘이 한번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한번 말싸움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면 재밌겠죠. 역사의 길이 남을 토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은 디지텍스에 관한 소식인데요. 제가 디지텍스 거래소에 관해서 조금 있다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그 194% 상승을 하면서 2주 만에 194% 상승을 하면서 10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00위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디지텍스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된 요인은 무엇이며 이 디지텍스 퓨처 이 토큰이 거래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다에 관해서 잠깐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있는 에이다가 칼다노 재단을 파트너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전에도 찰스 호스킨슨이 칼다노 재단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아예 제외를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머가 있는데 찰스 호스킨슨 에이다 프로젝트를 떠나지 않습니다. 에머거와 함께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명운동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다 팬들의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칼다노 재단의 우두머리는 사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나온 소식인데 코빈후드에 상장됐다고 하죠. 그 코빈후드 이름이 신기합니다. 로빈후드도 아니고 코빈후드. 거래소 자체가 그렇게 평판이 좋거나 그런 거래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사진은 네덜란드에서 누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된 소식이에요. 2017년 11월에 나온 건데 이 터키의 중앙은행에서 그런 워크숍에서 발표를 할 때 그 리플사가 언급이 되었다고 누군가 공유를 해서 저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나와있죠. 아크뱅크 이렇게 나와있는데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또 나와있습니다. 로고도 나와있죠. 이렇게 리플넷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좀 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2017년 11월에 나온 것이니까 대략 1년 정도 됐네요. 누군가가 이런 것을 계속 발견해서 우리들과 공유를 해주고 있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페이넷이라는 곳이 있는데 페이센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 페이센트는 이제 신용카드 만드는 곳이에요. 어떤 신용카드냐? 직불카드라고 봐야겠네요. 이 카드에 암호화폐를 집어넣고 세계든 어디에 가서 ATM 기기에 이거를 넣으면은 그 나라에 맞는 통화로 출금이 가능하게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플 XRP를 추가를 했다 이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엑스스프링에 관한 소식인데요. 혹시 엑스스프링을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면은 잠깐 전해드릴 건데 엑스스프링은 쉽게 말해 리플의 디지털 자산인 XRP 및 XRP 레저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를 사용하는 벤처 회사의 투자, 창업, 취득 및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라고 하고 있죠. 즉 XRP 토큰으로 ICO가 생성되면 리플이 관련 기술 지원 및 투자를 제공하는 플로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슨 비어드라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페이스북 개발자 네트워크 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사실 업데이트는 아니고
어찌 보면은 이 엑스스프링이 엑스랩시나 엑스커런트보다 XRP 그 이코시스템을 만드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짜잘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군데 거래소들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벡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뉴욕 증권거래소,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이 함께 합작을 해서 이뤄내는 거래소입니다. 제가 영상마다 계속해서 이 벡트를 언급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벡트가 SEC의 승인을 받아서 미국 정부 규제하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금을 밀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라는 큰 회사와 미국 규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양민 혹은 민간인들 혹은 주식 개미 투자자들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역시 규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벡트가 오픈하는 것이 ETF 승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된다면은 SEC에서 시세 조작이나 그런 갑작스러운 폭락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거래소에서는 엄격하게 선물 거래만을 하고 있고, 공매수는 불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지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홈페이지 역시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벡트의 홈페이지고요. 다가오는 11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개장되고 나면은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투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 있다고 하네요.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리스X입니다. 에리스X는 언론에서 벡트의 라이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곳인데, 에리스X의 트위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CDO의 시카고 옵션 거래소, 그리고 290억 달러의 증권회사 TD 아메트레이드, 그리고 그 밖에 월가의 투자 회사들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파트너들이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메뉴들이 나와 있고, 여기를 보시면은 참여하는 회사들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들 크고 쟁쟁한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벡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고객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을 선물로 통합해서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에 참여율에 한몫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 시기는 내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에리스X도 그렇고 벡트도 그렇지만은 SEC뿐만 아니라 이 CFTC에서 계속 이렇게 규제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 양쪽 SEC, CFTC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거래 및 거래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마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나와바리가 정해지지 않은 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SEC와 CFTC가 서로 암호화폐를 이제 관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거래소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한 군데만 눈치를 보는 게 낫겠죠. SEC, CFTC 둘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율을 맞추는 것보다 한쪽에서 이제 우리랑만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제 운영하는데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마치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한 반에 양아치 내지는 일진이 두 명이 있는데 이제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래소는 디지텍스라는 거래소입니다. 이 디지텍스 거래소도 곧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래소이고요. 앞선 두 거래소에 비하면은 정말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인지도를 현재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거래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서인데요. 입출금 및 거래, 마진에 관한 수수료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래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마진 거래를 지원한다는 데 있어서 비트맥스와의 라이벌로 이제 떠오를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거래소가 수수료가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이 디지톡스 토큰이 있기 때문인데요. 디지톡스 토큰은 지금 현재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로 코인마켓캡 랭킹 6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더리움 비트코인 대비 45%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전에 언급해드렸을 때는 900%가량 상승을 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100% 이상 더 추가돼서 10배 이상, 8월부터 시작해서 10배 이상 오른 그런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토큰이 단기 펌핑이 아닌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토큰으로 모두 바꿔서야만 그 토큰으로만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라스베가스나 그런 데서 이제 포커를 칠 때 가지고 있는 현금을 토큰으로 다 바꿔서 이제 포커를 치시죠.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토큰을 바꿔서 포커처럼 이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전에 보신 사스케님이 투자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정보들을 정리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참고로 하고 저도 약간 알아보고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이 토큰 가격은 여기서부터 더 엄청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여부는 이 거래소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요. 이 거래소가 잘 되면은 정말 바이낸스처럼 잘 되면은 바이낸스 토큰처럼 어마어마하게 이 DGTX 토큰 가격이 활짝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거래소가 사람이 몰린다면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만약에 거래소가 잘 안 된다? 그럼 가격은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거래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거래소에 대해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보시기를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숨겨진 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는 거래소는 이곳 주요 거래가 되는 곳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멀카톡스라는 곳에서 85%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EXRate나 RateX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목되는 앞으로 바이낸스처럼 크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주목되는 거래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거래소는 바로 DCEX라는 거래소입니다.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함부로 붙여서 읽었다가 괜히 변태를 오인받을 수 있는 그런 거래소인데 사실 이 거래소가 이제 개장을 한다고 나온 적은 한 2달 정도 전이었어요.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거래소에서는 리플 XRP를 기축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서 세계 최초로 그때 당시 XRP 기축 거래소가 열린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가 났었었는데 이상하게 아직까지도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래소가 오픈하기까지 SEC의 허가를 받아야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가 오픈하면은 XRP를 SEC에서는 이제 증권으로 규제하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던 거래소였는데 아직까지도 트레이딩이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위치 자체는 코인베이스 본사와 굉장히 가깝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DCX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DCX가 런칭을 하게 되면은 리플 XRP의 볼륨이 업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고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제가 준비한 거래소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래소들이고요. 이 거래소들이 오픈을 함에 따라 암호화폐의 그런 시장에 더 활력소를 크게 불어넣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주말인데 오늘 하루 푹 잘 쉬시고 다음 한 주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 걸리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되셨으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